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두각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합격자 대상 설명 해저 오늘 민사고 발표가 있었던 걸로 전달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민사고에 대한 좀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고교 3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상상고를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벌써 이제 거의 그게 한 열흘 됐네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신국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민사고에 대해서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고, 이 PPT 화면이 공유되고 있으면 설명에 참여에는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저는 주로 중3들의 특목 전사고 입시, 그다음에 고1, 2들의 뭐 생활기록부 컨설팅, 그다음에 뭐 고3들의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것들을 담당해온 강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는 한 100여 명, 그다음에 이제 주요 대학들 고3들은 한 200여 명 정도씩 도와왔기 때문에 거기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조금 다른 설명회, 그러니까 이제 고교별 좀 분석 설명인데요. 일단 요 설명에는 요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된 자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실제로 이제 오늘 민사고 편이니까 민사고를 졸업하고 이렇게 진학했던 친구들의 이제 인터뷰를 좀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또 설명회와는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점은 어쨌든 실제로 민사고를 다니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굉장히 좀 생생한 느낌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오늘 예를 합격한 친구들과는 이 친구들은 최소한 한 3, 4년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동안에 또 어쨌든 변화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 조금 변화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오늘 설명에서 어쨌든 민사고라는 곳이 이런 분위기의 곳이구나 정도를 파악하시는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순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일단 진학 실적 리뷰, 지금 일단 24년도 수시 정도까지 정리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요 과목 어떤 그런 수행평가 내용, 시필평가, 이건 이제 사실 저보다는 주요 교과 선생님들이 더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의 활용, 그리고 이제 졸업생 선배들이 뭐 전하는 꿀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제가 한 40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뭐 들으시고 이제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혹은 뭐 이제 채팅창에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DM을 통해서 설명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일단 대입에서 민사고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24년도 수시 실적입니다. 뭐 이게 좀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정리한 자료가 아니라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이제 그 인터넷 교육 전문 인터넷 신문, 뭐 교육이라고 해야 인터넷 전문, 자 입시 전문 매체죠. 그 매체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시입니다. 수시 실적을 정리한 내용. 정시는 네, 이제 원서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없죠.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변동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던 뭐 하나고 대원하고 이제 외대부고 시라고 빠졌습니다만 수시만 놓고 보면 사실은 하나고가 제일 실적으로 많이 가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명대가 갔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원외고도 보통 30명 가까이 갔었는데 올해 조금 줄었고요. 전반적으로. 하나고는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민사고는 근데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실적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그 뒤에서 입시에서 유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설명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학이 보는 고등학교가 동등하지 않다. 고등학교를 좀 차별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그래서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A그룹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쨌든 다시 채팅창을 좀 활용을 하면 수시에서 서울대를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리고 이제 A그룹이고요. B그룹이 20명 이상. 수시만입니다. 정시는 뭐 학생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C그룹이 10명 이상, D그룹이 5명 이상, E그룹이 0에서 뭐 4명까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레벨을 보는데 어쨌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고와 뭐 외대부고 대원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뭐 수적으로 봐도 항상 30명 이상을 뭐 좀 못 간 애도 있지만 우리가 저희가 이제 A그룹 대학에서 가장 쳐주는 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사 같은 경우는 인원은 그거보다는 적죠. 20명대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인원 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기 뭐 대원외 같은 경우 250명에서 이 인원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명인가요? 그 정도에서 그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비례를 생각한다면 민사고는 이제 인원 대비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A그룹 고등학교로 분류를 한다. 입시에 있어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A그룹 고등학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분만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대학마다 컷이 달라지는 건데 뒤에 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연대 UIS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제대학 저희가 보통 연세대학교를 가는 막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지원 가능 내신에서 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요 1, 2, 3, 4, 5는 A, B, C, D, E라고 보시면 돼요. A, B, C, D라고 보시면 돼서 A 그룹은 예를 들면 뭐 UD 같은 특기자 UD나 4점 안팎, 4점 초도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좀 타이트해졌지만 그다음 학종 같은 경우는 뭐 4점 초내 4점 초중반까지도 붙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B그룹이나 C그룹이나 D그룹 내려갈수록 이 내신의 레인지가 타이트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변수, 뭐 예를 들어 정시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민사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정시가 잘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쪽에 또 뭐 다른 약간 뭐 메디컬 계열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내신의 어떤 레인지가 가장 넓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A 그룹에 놓기는 하는데 같이 근데 이제 굳이 뭐 그 안에서 조금 다시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반영해서 그레이딩을 한다면 이제 하나고와 민사고는 이 A 그룹에서도 가장 좀 쳐주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이제 여기서 제가 일단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어도 물론 어쨌든 연대를 갈 수 있는 학교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게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야겠죠. 그런 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24년도 실적, 이 23년도 실적을 보셔도 뭐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하나고가 이제 올해 줄긴 했는데 어쨌든 요때 있는 학교들 어쨌든 이제 꾸준 20명 이상 꾸준히 갔기 때문에 민사고 같은 경우는 B그룹이 아니라 정원 대비로 봤을 때 A그룹으로 가서 내실 때가 더 여유가 생긴다. 그런 걸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 숫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 24년도죠. 24년도 이제 수시인데 이건 지금 뭐냐면 1단계 합격자예요. 1단계 합격자. 1단계 합격자는 이제 서류가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의 역할은 1차적인 역할은 여기까지죠. 뭔가 생기부를 좀 풍성하고 질과 양을 챙겨줘서 아이들이 어쨌든 수시 서류 전형을 좀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근데 그냥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민사고는 1단계를 몇 명 통과했습니까? 25명이 통과를 했었죠. 근데 이제 다시 앞에 거랑 비교하면 이제 몇 명이 됐어요? 25명 중에 22명이 됐어요. 이게 확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된 거예요? 88%가 된 거죠. 음. 물론 이제 서울대 2단계 면접이라는 게 1단계 성적 50%에 면접 점수 50% 합쳐지는 거니까 이게 뭐 순전히 면접으로만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서울대에서 1단계를 통과한 아이들의 정말 실력은 특히 이제 인기학과나 중위권 학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거든요. 고만고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민사고는 무려 88%가 붙었어요. 음. 근데 이게 최초니까 뭐 추합이 좀 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초합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그 1장 합격만 보면 외대보건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논외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외대보건 30명 못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검리를 하나고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1단계는 42명이 붙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실제로 몇 명부터 29명밖에 뭐 최초 합이긴 하지 못했죠. 그러면 이제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합격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45명 중에 29명이 얼마나 되나요? 한 대충 봐도 한 3분의 2밖에 못 붙는 거죠, 여기는. 확률적으로는 사실 절반이 붙는 건데, 물론 더 붙기는 하죠, 일반고에. 더 붙었지만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대원은 어떻습니까? 대원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대원 외고죠. 41명이 붙었는데, 1단계를. 최종 얼마부터 24명이 붙었죠. 사실 문과는 추합이 거의 안 도니까 대원외고가 아마 추합을 붙을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한 60% 정도밖에 못 붙은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게 서류 뭔가 생기부가 굉장히 뭐 좋아지고 양적 질적으로 우수해진다는 면도 민사고의 장점이긴 한데 학생들이 면접을 굉장히 잘합니다. 면접을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학원 물론 이제 학교에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 면접 프로그램만 돌려주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유디나 이런 거 면접 대비가 안 돼서 제가 주로 애들이 많이 만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면접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3년 뭐 동안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독해력이 있고 발표력이 있고 그다음에 토론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프로그램 운영에서가 아니라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학교가 이제 이렇게 면접에서 어떤 등락을 보이는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민사고애들은 사교육 받기도 좀 힘들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 이런 역량은 좀 자연스럽게 키워진다는 면에서 오늘 이제 많이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민사고 합격생이라면 아닌 분들도 이제 뭐 미래를 대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1차 합격자 수랑 실차 합격자 수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항목 전사 고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제 그 2021학년도에 이제 그때 처음 뭐가 도입됐냐 하면 생기부 블라인드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생기부를 보고 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게 하겠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나왔었죠. 뭐 이제 일반고 가는 게 차라리 유리하다. 특목 전사 고인 걸 좀 알아야 뭐 내신도 좀 이렇게 레인지를 넓혀주고 할 텐데 그런 거 없다고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업계 전문가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보면 안다. 어느 학교인지. 특히 이제 뭐 전사고 중에서도 하나고랑 민사고 생기부는 워낙 특색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블라인드를 한다고 해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21년, 22년, 23년 되면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히려 특목 전사고 비중이 조금씩 올라갔죠. 올라가고 물론 코로나 탓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뭐 생기부 블라인드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고입에 불리하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례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들 쓰고 어디쯤 갔느냐. 일단 제가 뭐 2점대 학생들은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2점대 학생들이야. 뭐 거의 웬만하면 골라서 가죠. 물론 이제 의대 중에서는 이제 뭐 다 전부 다 메이저 의대를 가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2점대면 서울대도 뭐 한 중상위권 학과 이상들 거의 다 쓰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2점대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다음에 어쨌든 3점 초중반까지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라든가 이제 메디컬 계열을 쓰죠. 문제는 이제 3점 중반 넘어서 4점대 넘어 이 친구는 이제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인사고는 정시 실적은 없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의 재수 이상에서 나오는 곳이고 그리고 수시로 가야 하는 학교인데 이제 그 약간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4점 초중반까지 연대를 갈 수 있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 근데 이제 올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보시는 요령은 이건 전체 내신이고요. 요건 이제 지원한 학과나 뭐 전형들, 학과겠네요. 전형 학과들입니다. 전형제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뭐 UD나 이쪽을 쓴다고 봤을 때 보게 되는 주요 과목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마찬가지로 내신이 나와 있고 과가 나와 있고 저기 지원한 학과들이 나와 있고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변이 일어난 것은 예측과 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어 일단 뭐 유대는 이제 갔는데 고대 영문이 일단 예비가 떴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 하스 이가 사실은 이 정도면 사실은 1차 붙고 추합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제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도 IS가 사실은 이 정도까지 보통 그래도 면접은 보러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못 붙었어요. 이유는 이거는 사실은 뭐 실제로 민사고의 위상이 변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저 채팅창 다시 사용하면 좀 입시를 이제 뭐 이 얘기가 좀 낯서신 분들도 있는데 낯서신 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돼요. 연세대가 작년까지는 23학년도까지는 이제 활동 우수란 전형이 있고 요 ISE나 하스를 쓴 국제형이라는 정원 중에서 전형 중에 택 1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내신이 좋고 뭐 생기부가 안 좋은 애들은 활동 우수를 많이 갖고 상대적으로 내신이 조금 나쁘고 뭐 생기부가 좋은 애들은 국제형 쪽을 써서 약간 이렇게 나눴었죠. 나름대로 제한 경쟁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둘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근데 국제어 쓸 친구들이 화로를 쓰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화로 쓸 친구들은 국제어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국제어 컷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라는 거 말씀드리는 컷이라는 건 내신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생기부의 우월성을 가지고 좀 끝자리, 턱걸이에서 붙었던 민사고 친구들이 이제 내신의 어떤 불리함을 생기부를 극복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4.3이 넘어갈 경우에는 연대가 조금 쉽지 않게 됐다. 그런 약간 상황의 변화. 근데 이거는 민사고 탓이라기보다는 어떤 전형의 변화겠죠. 그런 측면을 일단 좀 우리가 특성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년 사례인데, 왜냐면 이제 요거랑 비교해보면 더 그런 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어, 이제 오른쪽 쪽 같은 4점 중후반이고 뭐 사실 같은 학교면 생기부가 뭐 이제 이 친구는 물론 메디컬로 좀 준비했던 친구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IS가 최초합이 됐었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그런 거 좀 변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4점 안팎인데 4.0 몇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서울대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고묘지사학과가 뭐 약간 중위권이라고 하기는 뭐 하여튼 중간과 하위권 인기도로 봤을 때 중하위권 학과라고 저희가 보통 분류를 하는데 그 정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사 붙었고 뭐 위드 채취학을 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뭐 한 3점 후반, 4점 초 언저리까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울대를 지원해서 붙일 수 있는 네, 역량을 갖고 있는 학교다. 서울대는 올해도 비슷하게 일단은 선이 유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케이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고요. 23년 사례. 그래서 이제 내신대별 지원 패턴을 보면 요거는 조금 이제 예전 걸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24년 거나 26년 거 진짜 24년 건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된 건데 대략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에서 지원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개괄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별로 뭐 정시가 잘 나오는 친구는 더 높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정시가 안 나오는 평균보다 안 나오는 친구는 더 낮췄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대략적인 이제 어느 정도 선 이게 러프한 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정확한 2점 중반이면 언론을 써서 주냐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분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은 내신 때를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요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서 먼저 제2 외국어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뭐 제가 아마 교과선생님들이 더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덧붙이진 않고 그냥 잠깐 보실 시간 드리고 이제 궁금한 점들은 네, DM이나 아니면 네,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위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문과 계열을 지망한 학생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게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 뭐 청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고에서는 연령이 좀 덜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학교에서는 계속 벌어지는 문제 같습니다. 이게 인원이 이제 2, 3학년부터 쪼개지다 보니까 계속 내신을 하기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다음 국영수로 가겠습니다. 국어입니다.
상대평가 절대 아마 그 이게 소인수 과목이 되면은 이제 아마 이게 평가 방법이 바뀌는데요. 그 인원의 어떤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9명인가 뭐 몇 명이고 좀 애매하게 있어서 그 한두 명 차이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제반 해외 입결은 지금 아마 얼리만 결과가 나왔나?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 상황으로 제가 전달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국내대 입시를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기전형 전달만 받고 있는데 이제 그 국제 트랙 중에서 이제 국내대 진학한 친구들에게만 얘기 듣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한참 뭐 얼리 이제 기본 이제 그 정규는 아직 어플라이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얼리만 끝났나? 결과가 난 거기까지만 일단 들어서 올해 아직 실적은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입니다. 제 친구들이 퀴즈를 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민사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네, 수학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 넘어가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좀 제가 설명을 좀 붙일 만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약간 민사고스럽게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인데 뭐 이걸 하고 일단 뭐 굵은 글씨 부분, 볼드체 부분하고 밀수진 부분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융합 상상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여는 수업으로서 한 학기에 원하는 선생님 5번을 먼저 선적 후에 수강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생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통 생기부 쪽에서 약간 방과후 수업의 역할을 보통 하죠. 이제 다른 학교랑 좀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뭐 대원외고의 특색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부를 좀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선생님들별로 선생님들의 자율로 천차만별인데 본인 관심분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관련 수업과 통계 해석 수업을 들었다. 아마 이과 친구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뭐 민사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학력이나 역량이나 이제 퀄리티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적히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생기부가 기존 교과 안 그래도 전사고라서 과목 자체가 일단 이제 AP 체계나 이제 이런 데서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 때문에 몰라볼래야 몰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융합 프로젝트인데요. 자, 융합 프로젝트는 여러 계열의 학생들이 모여 한 학기 동안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민사고는 2학년부터 국내 이과, 국내 문과 국제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전공 분야에 따라서 공부하고 진로 정해 나가는데 이제 뭐 거의 만날 일이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런 계열 친구들 만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뭐 외대부고나 하나 전사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겠죠. 그래서 문이과 약간 융합적인 같이 이제 서로 다른 성향 친구들과 뭔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무슨 수업을 들었고 거기서 뭘 했는지 적어주신 방식이라면 이제 여기서는 융합 프로젝트의 결과물 모둠 활동이 있죠. 그 모둠 활동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면에서 차별화는 됩니다. 여름 학기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전사고에 없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3학기 제도로 1, 2학기 사이에 여름 학기가 존재하는데 이 시간 동안 이제 원하는 실험을 한다. 실험은 특히 이제 지금 요새 이공계 진학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인 코스죠. 그리고 아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 일반고 비율이 좀 떨어졌는데 특히 이제 그 이공계통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고들은 실험을 거의 못했어요. 코로나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뭐 전사고나 이런 데 그래도 약간 뭐 약간 표현이 좀 꾸역꾸역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사고 학생들은 이 여름 학기라는 기간 동안에 실험 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생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피드백에 따라서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실험들이 조금 퀄리티 있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이에요. 작년부터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는데 대입 자소서가 예전에 이제 대입 자소서 있던 시절에는 이제 요런 이제 여름 학기에 진행된 실험들이 굉장히 가장 주요한 메인 아이템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학술제고요. 자, 학술제가 있는데 자, 일단 보죠. 자, 학생들이 연구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고 1차 심사를 거친다. 그리고 선정된 각 분야의 학술 보고서들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 동안에 적합한 연구 방식을 채택하였는지가 보고서체 형식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셔서 더 나은 보고서를 위해서 한다. 그리고 개인 발표도 가능하지만 좀 잘렸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지금 특히 이제 이번 고3들부터 많이 없어졌거든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학술제가 보통 상을 주는데 수상 실적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 실적이 빠지니까 정말 수상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이제 이런 대회들을 특히 일반고 위주로 많이 없앴죠. 항공이나 전사들도 많이 좀 줄이긴 했고. 근데 이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생활기록부에 이제 그 수상 실적이라고 뭐 무슨 대회 수상, 무슨 뭐 금상 수상 이거 자체는 빠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생기부 친화적인 입시 실적이 좋은 한 200여 개 학교들은 이 대회 참여나 수상 실적 같은 걸 생기부 다른 쪽에 우회적으로 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이 보면은 아 얘가 대회 참여한 거구나, 아 이거 뭔가 상을 탔다는 건 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술제 자체가 일단 남아 있는 거는 굉장히 소중하죠. 소중한 거고 이제 그 언제나 이제 이 수시 학종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학교가 일단 멍석을 깔아줘야 되고. 근데 이제 뭐 근데 나는 정시로 갈 거니까 아니면 나는 교과로 갈 거니까 그 멍석 놀지 않을래. 그건 학생의 선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1,600개 정도의 절대 다수의 고등학교들은 이제 멍석도 안 깔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생기부 쓸 게 없는 거죠.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멍석을 가장 체계적으로 잘 깔아주는 학교는 이제 몇 개를 꼽는다면 이제 이 민사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멍석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원 활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반장 부반장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경험담인데 이 학생은 3년 내내 학급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2학년 1학기엔 동아리 부장도 했다. 투자되는 시간은 동아리 시절 많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치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해서 민사고 리더 자리는 굉장히 귀중하다. 뭐 유명했죠. 사실 민사고와 뭐 예전에 외대보건도 유명하긴 했으니 외대보건 요새 좀 이제 위축이 된 것 같긴 한데 이런 그 임원 활동 이런 활동이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이거를 요 경험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쭉 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골드체 부분만 보시면 그만큼 학생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회장이란 자리에 대한 선택에 후회는 없다. 그래서 마치 하면 좋다. 굳이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이거는 동아리 회장입니다. 동아리 회장은 자체 활동보다 동아리 운영에 주고 책임이 좀 많은 학기다 활동이 많이 다른데 1학기에는 신입생들이 들어와 신입생을 모집하고 올 그 한 해의 운영 계획을 세우게 된다. 특히 이제 본인이 속했던 화학 동아리는 치열하고 학교 대표 동아리여서 신입부원을 뽑는다. 어느 시기보다도 부원들 그리고 든든한 차장과 함께 잘 운영해서 이 또한 후회는 없다. 그래서 이제 임원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작년 고3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소서 있을 때는 대입 자소서 있을 때는 굳이 애써 꼭 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없어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대학 가는 고3들, 작년 고3들부터는 자소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 활동을 한 번쯤은 그러니까 이제 뭐 5학기가 있다면 한 학기쯤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임원 활동이 있는 거 없는 게 자율활동 쪽이나 마지막 부분 행특 쪽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진짜 한 번 정도는 임원 활동을 입시를 위해서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이거야 뭐 본인이 임원 활동을 해야 학교에 다닐 맛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뭐 매 학기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학기쯤은 하시는 게 좋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집필고사만큼 반영 비율이 큰 수학 퀴즈를 앞둔 전날에도 3시간 넘는 회의를 하는 등 학업에 무리가 되는 일정도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다. 이런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 준비에서 리더십 할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학생을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는다. 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를 위해서 이제 뭐 약간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한 학기 정도로 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동아리입니다. 아까 이제 화학 동아리 친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실험은 주로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주도하여 아스피린 합성 실험과 같은 기본적인 실험, 자, 정말 많이 하는 뭐 3대 실험 중에 하나죠. 아스피린 합성 실험, 뭐 암모니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그 하나 더 있는데 아스피린, 암모니아, 네, 어쨌든 그런 대표적인 실험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걸 했었고 하나고와 외대부고의 포럼도 열어서 타 학교의 교류도 끊임없이 했으며 이런 것들 준비해서 어쨌든 말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 동아리 얘기고요. 자, 사물놀이 동아리. 뭐 특히 유사고 친구들이 약간 예체능 쪽 동아리들을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뭐 하나고도 이제 1인 1기라고 해서 그런 걸 시키긴 하지만 특히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긴 하는데 특히나 매년 2학기 가을에 진행하는 민족사관 고등학교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직전에는 매일 자습 시간을 빼서 밤에 연습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은 본인이 이제 꼭 뭐 사실 사물놀이 동아리는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자소서 쓸 때는 뭐 갈등 관리나 협력 상황 같은 거 이제 쓰는데 아이템으로 좋긴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도 없긴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동아리 자체가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약간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 친구는 핸드볼 동아리를 또뭐 운동 동아리 목표는 하나쯤 되기 때문에 했던 거고 자율 동아리로는 말모이라는 국어 관련 학술 동아리를 했었다. 그리고 융합 프로젝트 활동에서 점자와 관련된 공부를 해서 한국 수어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제 융합 프로젝트 활동은 활동인데 그거랑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학술 동아리라면 어떤 동아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연결져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화학이나 학원과를 갈 건데 아니 뭐 약학을 가고 싶은데 앞서 봐주셨던 화학 동아리 못 들어갔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이제 약대나 학원과를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고 교내에서 1학년 당시에 유명한 동아리들이 특정되겠지만 어떤 동아리에 있는지보다 그 동아리 구성원들의 참여도 동아리별 체계성 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활동 본인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이 민사고 친구들이 약간 의외의 실적들이 있죠. 뭐 강원 도미지전 2등 뭐 그런 것들. 근데 뭐 참여치면 사실 3개였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도 좀 약간 재미있게 발견되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나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방과후 수업이 따로 열리진 않았다. 근데 이제 학업 보충을 위해 오피스아워는 사실 이제 약간 대학에 있는 개념인데 공강 시간에 선생님 오피스 잘 질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질문을 했었다. 이런 동아리 시간. 방과후 수업은 따로 없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고등학교 소개 설명회를 한 20개 정도 하는데 어, 방과후 수업이 대체로 평은 안 좋습니다. 대체로 안 좋고 되게 기억에 아마 개일 외고 정도 빼고는 다 평이 안 좋은데 아예 이제 없는 경우 윤리성은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회나 뭔가 수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작년 학생이죠. 수상 기록은 제12부터 매 학기 한 개만 기재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나의 상을 타면 다른 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다다익선을 생각했고 웬만한 개를 잡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내가 나 상 타야지 하고 나간다고 상을 타는 건 아니니까 그 유행한 요게 되게 중요한데 또한 경험치가 쌓여 나중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수상보다도 대회 경험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수상 기록은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학으로 하지만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뭐 이게 교과적인 어떤 대회라면 예를 들어 뭐 수학 경시 대회라면 이제 수학 세트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기가 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본 학생은 뭐 고난이도 문제에 어떤 서술형 풀이에 있어서 다른 학생에 비해서 탁월한 우수성을 보이고 두각을 드러냈다. 이런 게 있으면 저희는 이제 이게 얘가 수학 경시대에서 뭔가를 했구나라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뭐 아까처럼 학술제나 뭐 학술대회였다. 그럼 이제 이것이 뭐 자율란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나중에 행특, 담임쌤 써주시는 행특에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계속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 참여는 여전히 유의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대학에서 올려놓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 모본하고 했을 때 교내 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역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는 그러니까 대회 내신의 지장을 정도 받을 정도 대회 나가면 안 되겠으나 내신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회는 활발하게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국제 계열 학생들이 국제 트랙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거기는 아직도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열심히 하는 경향은 있는데 국내 트랙에서도 유의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친구도 보면 교내에서 참여할 대회를 선택할 때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경 써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 의술 관련 대회를 참여할 때 학교 문학 시간에 배우거나 추가적으로 찾았던 문의 내용을 한 번씩 상기시킬 기회를 갖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문노술대회라면 역사와 같이 다방면 활용한 소재들을 어느 학 들어갔던 것이 활용할 수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화학경시대인데 보시죠. 저는 매 학기 열리는 화학경시대에 빠짐없이 나갔대요. 대회를 나갈 때마다 다양한 문제에 접할 수 있었고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각 대회 경험치가 다음 대회 준비했고 수상까지 했다. 나름대로 이제 그 성취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과학생 같은데 글쓰기를 좋아해서 나가긴 독후감 대회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며 대회 당일 것들을 잘 주제 연결했다. 이런 영향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이런 화학 같은 경우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뭐 지금 물화생지 구수령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 면에 충분히 유의미할 수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단계 선발 중에서 2차 최종 합격률이 높은 하나의 원동력이 되겠죠. 이거 한 갈래마다 100일짜리 정말 좋은 기회다. 주로 학생 결과를 생각하는데 정성 들여 시간을 쏟아서 썼고 이제 이런 글쓰기에서 두각을 보여줬다. 어쨌든 이렇게 멍석이 깔린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총 싫으면 안 나갈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1600개의 다른 학교들은 멍석 자체가 안 깔리기 때문에 이 민사고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쭉 이런 교수기 관련 대회들을 많이 나갔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교내 대회가 대부분 학교 집필고사가 끝난 이후처럼 비교적 바쁘지 않은 시기에 진행돼 부담은 없었다. 뭐 약간 늘어져 있잖아요, 이 시기에. 근데 그럴 때 대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택적으로 강점 뚜렷한 분야에 참여해서 기재한다는 점에서 중요해졌다. 이제 기재를 해주신다는 거죠. 어쨌든 상을 타면은 그런 면을 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회 자체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참여가 저조하고 뭐 이런 면이 있고 다른 데 또 선생님이 집중하셔야 되는 면이 있어서 줄어들긴 할 텐데 그래도 남아있는 대회는 꼭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먼저 보죠, 일단. 민사고만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MP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시스템이다. 저는 전공 분야에 맞춰서 통합과학의 화학이나 개설되는 전공 과목에 대한 MPT를 진행했다. 이제 우선 일단 입시적으로 봤을 때 봉사활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입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도 사실은 이제 2018년 이후에 많이 비중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뭐 봉사를 막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그런 시대는 이미 사라졌죠. 한참 됐고. 근데 이제 특히 교회 봉사활동은 상교로 자체 기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의미가 없어졌고요. 두 번째, 그래도 요즘 여전히 유의미한 곳이 어디다? 메디컬 계열. 그다음에 교사대, 사회복지, 보건 계열. 이쪽은 어쨌든 봉사활동이 그래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기억하실 거는 뭐다? 어쨌든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습 멘토링을 상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좋죠. 봉사 시간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따로 학교 밖으로 뭔가 오가는 시간에 어떤 그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아니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입시에서 약간 선도적인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갈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많이 있는데 외부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유청은 아마 제 생각에는 사학과를 가기 때문에 요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화유산 봉사활동도 하는데 근데 몇 번 잘 못 나오죠 여기가. 그래서 이게 쉽지 않고 그래서 요게 좀 많아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학교에서 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를 통한 봉사가 특히 좋은 게 내신 기간에 피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봉사를 다니려고 하면 그 봉사 기관 입장에서는 뭐 주 1회든 월 1회든 꾸준히 올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뭐 이번 달 시험이라서 못 가요. 이러면 안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점은 뭐다? 학교하고 이제 이런 기관 간에는 이미 오랫동안 서로 축적이 돼 있으니까 아, 애들이 뭐 내신 기간엔 못 오는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스케줄을 짜줄 때 되게 좋은 거죠. 봉사활동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요 얘기들은 뭐 이제 몇 년째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양적인 시간보다는 왜 다양한 봉사활동 중에 해당 활동을 선택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봉사활동은 그렇게 너무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어쨌든 하시더라도 보통 저희가 50시간 정도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5학기 동안 한 학기 10시간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인사에서는. 자, 다음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졸업생들이 뭔가 해주고 싶은 말.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선택하고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전사고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앞으로 한다고 전면 실시된다고 고교학점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이제 뭐 하나고나 민사고 같은 전사고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내면 이를 들어주고 다른 목소리 들어준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서 중3이 된다면 또 선택을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진학하는 후배들에게는 열정과 용기를 가져라. 너무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학교를 다니면서도 졸업을 앞두고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종종 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애들은 다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져진 느낌이 들 거고 특히 이제 뭐 첫 번째 내신이 안 나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생활 동안 스스로를 믿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는데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자, 장단점이 뚜렷한 학교다. 이제 조금 더 약간 냉정하게 나오는 건데, 자, 내신이 이제 이렇게 어렵고 대부분이 일주일에 수행평가가 5개에서 7개 달하는 주도 있다. 매주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약간 부담이라고 로드가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원하는 수업을 수강시에 듣고 아 이게 지금 자꾸 뭐 고교가 선택 과목이 있지만 그거 사실은 뭐 4개 중에 3개 고르고 이런 거잖아요. 별로 선택의 여지 없잖아요. 그리고 전사고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의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생기는 거고 상상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트랙의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사나 하나는 그렇지 않죠. 정말 각양각색의 시간표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선택이 가능하고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내고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많은 선행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노력한다면 열심히 들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학생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뭐 이걸 감안하고 가셨겠지만 혹시 여기 이제 인사고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학원 의존도가 큰 학생은 이렇게 민사라든가 아니면 하나라든가 이런 학교에 갔을 때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학원 수강이 불가능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약간 절충안인데 거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그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낮까지 한 5개 정도 학원을 쭉 돌고 들어가요. 그게 가능한데 여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내신 학원들도 그렇게 이제 민사고나 하나고를 잘 선호하지 않는 게 애들이 그만큼 이제 모으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학생들은 선택하기 힘들고 지금까지 의존도가 높았다면 빨리 이 겨울방학 안에 그걸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에필로그 3. 자, 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사애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종이겠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대되는 양이 적다. 또 담임선생님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보고 챙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제가 느낀 바로는 하나고랑 민사고가 이제 입시적인 면에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 민사고는 약간 서울대 느낌이에요, 제 생각에. 야, 서울대가 이제 그렇거든요. 취직은 니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니네 뭐 잘났잖아. 그리고 우리가 뭐 잘 가르쳤잖아. 뭐 후자에 대해서 동의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다녀본 입장에서 근데 민사고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물론 잘 가르치긴 하지만 야, 그 대학은 알아서 잘 가지. 니네 잘 하잖아. 그것까지 우리가 뭘 더 전략적으로 열심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하나고는 다르죠. 하나고는 어떤 입시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히 거의 그 다른 만큼 신경을 써주시는데 민사고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과목들의 유기적 연결된다고 느꼈었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학술제 프로젝트를 할 때 인문학 이론을 중요한 연장 주제에 도움받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과목이 여러 개 있지만 그걸 갖고 막 헤매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라는 이야기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교과 성적과 관련해서는 1학년은 등급이 뜨는 상대평가 과목들이 2, 3학년을 모두 합치더라도 실수가 더 많기 때문에 1학년부터 내신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이제 본 경우 중에서는 3학년 1학기에 오히려 숫자로 나오는 과목 하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이제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교과의 일부인 동아리는 교내에서 단순히 인기 있는 동아리 들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네, 1학년도 이거 잘 새겨들어야겠죠.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기회로 삼아라. 미사고 선생님들은 오피스에 찾아가면 질문을 주면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제 진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수업한 당일에 그 부분에 대한 암기를 차곡차곡 해두면 비교적 이제 시험 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2학년 여름 빠르면 보통 3학년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데 정시와 관련된 수업은 없다. 네, 그런 그만큼 이제 뭐 정리하는 친구가 없기도 하지만 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쨌든 고3들 현역 때 실적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정시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시 최저가 이제 있으니까 친구들도 여유가 된다면 방학 때 수능 공부를 병행해 두는 것이 3학년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예 6평이나 9평도 보는 인원 자체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주로 정보를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채팅창이나 DM으로 질문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나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설명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을 일단 목표로 가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연세대 국제대학에 대해서 약간 쭉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 요거 이제 지난 화요일 네 했네요. 네, 요건 이제 다음 달 2월 달에 이제 제가 언더우드 학부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 스카이 전형별 스펙과 면접은 이제 제가 고대 개적은 이제 12월 말에 했고요. 1월 말에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좀 공지를 드리는데 어 이거는 이제 오늘 아마 대부분 두각을 통해 들어오셨을 거니까 저런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가입하시면 됩니다. 성인기 메디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요 제 입시 밴드인데요. 여기 오시면 뭐 설명의 공지도 있고 지나간 설명의 영상도 있고 뭐 입시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가입해 두시면 뭐 지금 일단 민사고 합의학생이라는 전제하에 남은 입시 기간 동안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아마 뭐 고1 예비 고1 입장에서는 이제 생기부를 제가 도와드릴 건 없고 이제 요게 되겠죠. 진단 컨설팅이라 그래서 진단 설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학기 혹은 이제 고교 3년을 어떻게 좀 설계하면 좋을까 현재 위치에서 뭐 나는 메디컬을 가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뭐 상경 계열을 가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과목 선택하고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 제 연락처가 있었을 텐데 일단 저랑 앞서고 자꾸 어차피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연락처를 다시 공지를 드릴게요.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콜백을 드려서 상담 일정 좀 잡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건 저와 뭔가 컨택 포인트입니다. 제 연락처, 아까 말씀드린 밴드, 제 블로그, 유튜브 채널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조금 구독해 놓으시면 한 2주,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영상 올라가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교별 전속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연간 관리입니다. 연간 관리인데 저는 뭐 이렇게 뭐 뭘 다 써주고 뭐 과제를 대신해주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한 거기까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월 1회 정도 미팅하면서 뭐 같이 계획 세우고 문제점 분석하고 학생 얘기 상담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6개월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특성은 저는 한 학교 한 학년에 한 명씩만 받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한 학교에서 한 명씩만 받아야 이제 이해 충돌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사고 1학년은 제가 한 명밖에 못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문이과가 어느 정도 갈라졌기 때문에 제가 2명까지 해본 적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요건 또 6개월 단위로 저랑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입생 입장에서는 아까 요거 컨설팅을 말씀드렸고요. 네, 제 밴드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 뭐 추가 질문을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조금 앞으로 넘겨놓겠습니다. 구체적인 입결은 아마 그 뭐죠? 예비 소집 때 학교에서 이제 가장 최신 자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 어디 몇 명 갔다지 누가 무슨 과를 갔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기 좀 어려워서 이 가장 최신 입결은 또 이제 뭐 추합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예비 소집일날 말씀하시는 들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또 학부모 설명회도 있을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그거를 함부로 말씀드리면 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분이 드러날 수도 있어서 일단 그거는 학교 측 설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 세특특강이요? 세특특강 제가 공휴일마다 해서 지난 성탄절하고 언제죠? 1월 1일에 했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좀 뭐 책이나 뭐 자료나 이제 간단 논문을 정리해서 하는 수업인데 그걸 일단 지나갔고요. 제가 설날 연휴 때도 한 두 번 이틀 정도 할 계획 갖고 있으니까 뭐 두각에서도 하고 다른 곳에서 하니까 세특특강은 설날 이루어지니까 그때 좀 신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날 연휴가 좀 제일 가깝고 3.1절도 제가 하는데 아마 3.1절은 민사 친구들은 좀 듣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점대 잘 없죠. 근데 이점대 있긴 있어요. 한두 명 정도 매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A급 고교에서도 서울대는 한 2점 중반, 초중반 정도까지 쓴다고 보는데 일단 2점대가 나오면 경영 쪽은 서울대 경영 쪽 쓸 수 있고 저는 3점 이제 그게 올해나 작년은 아닌데 3점 초반인데도 붙는 경우를 봤습니다. 재작년인 것 같아요. 어쨌든 2점대가 나오면 뭐 당연히 문과에서는 합이니까 문제가 없고 3점 초반까지도 붙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궁금증 없으실까요? 네, 뭐 다른 질문도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밴드 가입해 주시면 또 제가 다른 유용한 설명을 많이 진행하니까 그때 또 새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